지금까지 나온 반등 보시고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 생각부터 들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 때문인데요. 바로 72K를 단 한 번도 종가 기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 이 상승 추세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한 직전 저항은 먹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60K를 찍고 계속해서 반등 시도는 이뤄내고 있지만 고점은 낮아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건 반등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되돌림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런 구조에서 다시 밀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바로 이전 유동성의 저점, 이 부근인 64.9K까지 또 한 번 밀려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설마 지금 여기서 또 가겠어, 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 구조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기대가 먼저 앞선다면은 내 계좌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자, 현재까지 차트 보시면은 도대체 추세가 뭐야? 이런 생각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비트코인 차트에서 명확한 추세는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베팅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것들 오늘 제가 차트와 함께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기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서 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가 60K를 찍고 반등을 한 지 벌써 2주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차트에서는 뚜렷한 추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왔던 모든 반등들 속에서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게 열려있다는 의견을 변함없이 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방 리스크를 왜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건지, 그에 대한 것들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예정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함께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아시아 킬존이 시작했을 때 윗골이 길게 빼고 나오는 캔들 등장했었을 때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함께 언급드렸던 72K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함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다이아고날 패턴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 하단 리스크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랬다? 단기적으로는 비파동의 시작점인 68K에서 68.5K의 반등을 저희는 기대해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68.5K 부근에서 정확하게 반등하기 시작하며,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 추가적인 상승분 계속해서 모니터링 보면서 저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추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짧은 단타형 반응 매매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분 기준에 일목구름 상단을 터치하게 됐었을 때 전량 입절하게 되며 확실한 기준들이 있었기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마무리까지 지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때 당시에 제가 잡아드린 기준들 통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까지 봤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댓글로 굿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기준을 함께 짚어드린다 한들 막상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 그 기준의 가격이 내려오게 됐었을 때 내가 차트를 못 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다가왔을 때 놓쳐가지 마시라고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진행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 주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보내주신 순서대로 저희가 한 분 한 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저는 계속해서 하방 리스크를 좀 외치고 있는가, 그에 대한 것들 우리가 차트와 함께 살펴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바다시피 60K를 찍고 거의 2주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데도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뚜렷한 추세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이 2021년도부터 쭉 타고 왔었던 장기 상승 채널, 최소한적으로도 이 상승 채널의 하단선을 올라타서 지지받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하는 그림들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의 하단선인 74.7K를 넘어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최근 등장했었던 모든 반등 속에서도 이 74.7K 부근의 근처에 도달하는 고점들은 등장해주지 못했고, 심지어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주는 것도 아닌 저점은 올라가는데 고점은 내려가고 있는 로월 하이 구조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전환 신호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매수에 대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붙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승 추세를 기대한다, 이것들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4시간분 기준으로 RSI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을
봤었을 때 가격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는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반등 신호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았고 강한 매수세 캔들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를 바꿔낼 만한 고점 돌파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힘은 좀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해석할 순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방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이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한 모든 것들 스터디를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가 되고 있지만 이 영상으로 저로 참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는 기준이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막상 내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 이 기준선이라도 잡고 바라보신다면은 이 기존에 내가 보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차트를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수 있게끔 아직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결국 비트코인이 이러한 흐름 유지해오게 되면서 어떠한 패턴 완성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바로 삼각수렴 패턴 완성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패턴은 거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패턴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삼각수렴 자체가 가격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수렴하다가 꼭지점 부근에 다다랐을 때 한쪽으로 방향성이 강하게 튀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장 자체가 추세가 없고 유동성은 굉장히 얇고 이에 더불어 포지션은 과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게 됐을 때 보통 청산들이 많이 몰려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 먼저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패턴들은 우리가 과거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까지 같이 확인을 해봤었을 때 현재 하방의 청산 물량들 훨씬 더 많이 잡혀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세력이 방향을 잡기 이전에는 이 물량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하방을 털고 올라올 그림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하락 히트맵 기준으로 67.7K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정말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임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1차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126K를 달성하고 쭉 만들어 왔었던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선이 자리 잡고 있는 부근, 그 부근 특히 전저점과도 몰려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부근인 64.9K까지도 최대 단기적인 하락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 가지고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에서 보신 채널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따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만약 이 채널선까지 완벽하게 깨뜨리게 된다면 결국 그 다음은 최종 마지노선인 60K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수렴 패턴이 한 번 터지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67.7K, 2차적으로 64.9K가 무너지면 마지노선 구간인 60K가 지켜지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때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대응 안내, 이때 무너지게 되면은 스터디룸 통해서 새롭게 대응 안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빠르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상승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은 이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선에 완벽히 돌파해서 지지받아주지 않는 이상 결국 이 패턴 안에서 내부 흔들기로 나오는 반등일 뿐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걸 추세라고 착각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 베팅 정말 도박에 가깝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무조건 롱이다, 아니다 이제 무조건 숏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매매가 아니라 점을 보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한 추세의 근거들도 보이지 않고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고 방향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여기서 방향을 100% 확신한다면 그거는 점집 차리셔야죠.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보고 그런 추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선들, 이렇게 확실한 자리들, 제가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은 하락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난 스터디룸 통해서 안내드렸던 타점처럼 이렇게 저희가 채널선 확실한 반등 구간 잡아서 상승 나왔을 때 일목구름대 상단에서 전량 입절하고 이런 식으로 단타로 빠르게 기준들로만 치고 빠지는 것들을 반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대응 방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은 기준선들 먼저 정리해 주시고 돌파 시에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했을 때 대응에도 절대 늦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기준들이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주는 것이 지금처럼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저의 근거에 함께 동의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굿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차트 분석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